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장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제가 급하지 마시라는 게 이렇게 눌리고 조정 받을 때 보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하고 급등하니까 어중간하게 따뜻한 것들은 바로 물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저의 이제 최근 영상이죠. 최근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방송했던 그 애청자님들은 꾸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나오니까 종목을 안 보더라도 시장 부분은 보셔야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조정 때 최근에 사서 물리지 않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청자분 댓글도 마찬가지로 요런 흐름인지 몰랐다, 좀 미리 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거의 그 패턴이 비슷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따라 탔다. 그런데 바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났냐? 뭐 잠깐 조정이 오늘 하루 오긴 했지만 끝나고 다시 내일부터 반등 가느냐, 재차 떨어지느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눌림시에 짧은 눌림으로 다시 재차 상승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수 자체가 쌍바닥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고요. 뭐 이틀 동안 간 거는 그냥 보내줘야겠죠. 단타 빼곤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보합권에서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시장이 보합이 되고 있고, 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뭐 시장의 하방과 상방을 정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해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잘 없어요. 거의 떨어졌죠. 모든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뭐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플레이션 뭐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 때문에 하루 올라갔다 다시 반납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악재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다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 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관점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코스피 보시면요, 3일 동안 상승이 나와줬지만 오늘 하락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락이 강했던 이유도 분명히 얘기 드릴 건데, 일단 그렇고,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2450포인트를 돌파되느냐가 중요하다. 돌파되고 눌림이 오는가 라고 봤을 때는 돌파는커녕 근처도 못 가고 눌려버렸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 반등은 되게 또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락이 왔기 때문에 그 하락에 비해 반등은 약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재차 상승 간다 그러면,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시 시가 출발 대비 좀 눌림목, 상승 후에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쌍바닥 개념을 봐야겠죠. 쌍바닥을 해서 전 저점을 지켜주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하루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으니까 추가 하락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이냐를 내일 시장 체크해서 가능하겠죠. 내일 이제 코스피 이런 거 분봉 보시면 분봉상으로 시작 출발점과 함께 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시작 출발점과 함께.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일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5일선이 깨지면 안 좋아진다. 2376포인트인데 오늘 5일선 위에서 끝나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차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지. 근데 나온다 해도 2450이에요 당장은. 그러니까 좀 이번에 세게 쭉 올려줬다가 했으면 좋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약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는 견고했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770포인트 넘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코스닥이 770포인트, 코스피가 2450포인트를 못 넘고 있죠. 그것조차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거고, 조금 안타깝지만 좀 상승으로 가기에 아직은 시작이 바닥이 잡히지 않았고, 아직은 하락 중이다라고 아직은 무게를 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770포인트나 2450포인트를 넘어주면 그때 단기 바닥이 나와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눌림목 매수를 갈지,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당장 거기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얘기 드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안 좋게 나온다면 재차 코스닥도 쌍바닥을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내려가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못했던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차례 되겠죠. 급할 거 없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또 이제 시장을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인버스죠.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역으로 볼 수 있는 게 인버스인데, 인펙스 200 선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콧버스입니다. 콧버스인데, 여기도 보시면요, 참 이번 상승이 되게 약했다라는 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좀 추가적으로 떨어져 주고, 여기까지는 좀 떨어져 주고, 더 이게 좀 밀리는 그림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770포인트라든지 2450포인트 넘어섰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인버스는 반등을 각을 보고 있다. 근데 저가가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지도 않고 간다는 게 정말 역시 하락 중이고 하락이 더 강하다는 거죠. 매도보다 매수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인버스의 매수가 더 강하다라고 당장 종목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테스트가 또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가 방향이 기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일 출발하는 거 보고 오늘 미국장의 마무리를 보면 단기 방향은 또 하루 방향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흐름을 맞춰 가셔야 된다, 맞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부정적인 관점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 인버스가 너무 눌림이 적게 꺾어 올라갔다라는 게 일단 1번 문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코스피에 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되게 주요하게 자리 잡는 친구니까. 그런데 보시면 5일선에서 이탈을 했어요. 58,400원이 5일선인데 5일선 밑으로 꺾어 내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고, 추가 하락이 전저점을 깨느냐, 단기 쌍바닥으로 가느냐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와버렸으니까 시장도 당장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면서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가 보고 맞춤 매수나 그런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급하지 마시라는 건 조정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정을 보고, 그러니까 이틀 상승한 건 그냥 보내주고 단타만 그냥 하는 가능한 시장이었다라고 얘기 드렸고, 보내줄 건 보내주고 이번에 조정 기간이 어떻게 다시 펼쳐지는가, 급락 후에 급반등 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때 바닥이 과연 다져지는가에 중점을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전 저점이 또 당장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무너지고 한다 그러면 예전부터 얘기 드렸던 53,000원까지 일단 또 열려버린다. 56,000원, 53,000원까지 열리니까 충분히 열어놓고 급하지 않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얘기 드렸죠. 어제 그 최근 방송 못 보신 분들 한해서 아직 그 악재가 덜어낸 반등인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악재가 끝나지 않았다. 그냥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되게 약했던 거는 자동차죠. 현대차. 제가 현대차도 의견 드렸는데요. 사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 19만원대가 돌파되는 거가 중요하고 여기서 매도의 영역이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사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 여기에서는 매도의 영역이지 매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 저항대인데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가. 근데 3일 급등 후에 바로 19만원 부근에서 윗골을 달면서 내려왔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다. 현대차 급락 나왔다. 그런데 거래량도 동반되고 했다. 그래서 요거는 당장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하다면 지금 자리에 17만 5천에서 멈춰는 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밀어내고 안 좋고 하다 그러면 일단 또 하방을 또 열어놓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이때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자제였다 해서 일단 분할 매수 접근이라고 하면 다시 재차 매수 영역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 내려오면 17만 원대를 잘 한번 모니터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지지가 받쳐주는 걸 보고 17만원 부근에서 초기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저점까지도 열어놓고 추가 살 수 있는 분할적 금액을 놔둬야 된다. 근데 지금은 한 3분할 정도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인데 예를 들어 17만원에 한번 16만 2천에 한번, 그 다음에 지수가 한번 2200, 2000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밑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여력을 두는 정도의 분할 매수 정도가 좋겠다라는, 그냥 일단 큰 틀에 방향성을 잡는 거에 하나의 기준을 그냥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게 참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게, 아니 그 독일에서 뭐 감사 들어왔다, 좋습니다. 뭐 막재가 터졌으니까 빠진다라고 칩시다. 근데 하필 그게 지금 자리일까요? 하필 세력이 19만원대 부근에서 다 던져놓고 또 오늘 던지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 요게 이제 세력의 장난이에요. 그 기사가 꼭 오늘따라 됐을까? 라고 본다 그러면 참 이 차트와 참 접목해보면 더 신기하죠. 전 저항대를 또 한번 터치해 놓고 밀린 다음에 그 막지가 바로 나온다? 요것도 다 마찬가지로 세력들은 알고 있고 의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의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세력은 알고 있고 의도하고 있고 정보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악재가 그냥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상 없음으로 나고 종결됐네요 라고 해서 그냥 이 뉴스가 다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뉴스를 분출시키면서 급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세력의 의도다. 그래서 세력의 의도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 놓고 캔들과 거래량의 흐름을 보고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거래량은 이 전 저점도 깨질 기세인데 일단 밑꼬리도 많이 달아주고 중요한 금액대에서 멈춰줬는데 일단은 추가 하락도 열어놓고 보셔야겠고 17만 원에서 잘 버텨주나를 먼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다 그냥 가지고 놀고 의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좀 가치 투자 이런 것보다도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하시는 게 먼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SPG가 오늘 급락했어요. 오늘 급락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로봇주의 대장이다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던 대로 한 14,000원 구간은 되게 좀 조정을 이쁘게 받는다 그러면 좀 받는다 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금액이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금액이 왔고 이틀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오히려 여기 15,800원 정도 금액도 가지 못하고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근데 이 애가 또 현대차 여파를 입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세력의 그거죠. 거의 똑같은 캔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단이 열려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또 어이없음을 또 받아들이고 세력의 흐름을 따라가야겠죠. 일단 12,800원까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12,800원까지 열렸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좀 밑단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12,800원 부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좀 이렇게 돌아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급하지 마시라. 마찬가지로 SPG는 좀 호흡이 좀 길어져야겠죠. 조금 더 길어져야겠죠. 근데 반대로 같이 소개시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히려 그 SPG 14,000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6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복하고 오히려 여기 돌파 여부를 체크해보자라고 드렸던 금액.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분석드린 금액에서 요만큼 수익은 날 수 있었던 거죠. 한 12%, 13%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보십시오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시장보다 확실히 강했죠. 시장의 조정보다도 확실히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일을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로봇주인데도 현대차의 악재를 품은 SPG는 좀 약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비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겠죠. 다음은 SK고요. SK는 특별한 신호가 나오면 보겠다. 22만 5천원, 22만 7천원 정도가 돌파돼야 된다. 돌파되고 위에 올라탔을 때 비로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좀 솔직히 막말로 꼬라지가 좀 별로 안 좋죠. SK 또 꼬라지가 안 좋고 22만 5천원이 저항으로 느껴지고 있는 거죠. 제가 넘어져야 된다고 했던 저항이 느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전 저점 열어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또 추가 나온다 그러면 자 추가적이 나오든가 21만원 정도에서 멈춤이 오는가 20만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가를 보고 이제부터는 좀 저가 매수의 자리대로 체크해 봐야겠죠. 21만원부터는 모니터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가 돌파된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자는 얘기는 아니라 힘들게 올라왔다는 자리는 엄청 또 지지층으로 바뀌니까 하는 얘기였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그리로 가고 있고 아직 바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밑단 열어놓고 시장의 흐름과 함께 봐야겠다. 그래서 어중간한 금액에 사면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지금 SK는 아직 방향이 없다. 급할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동국 SNC입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해요.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해서 제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고 원전 얘기 드렸잖아요. 원전도 드렸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렸고 동국 SNC도 여기까지 조정받으면 괜찮다라고 했지만 추가 감매도가 나왔었고요. 회복을 해줄 때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을 회복해 주면서 전 고점을 오히려 올려놓은 상황 이렇게 된 거죠. 전 고점을 돌파해 놓은 상황. 그래서 당장은 6,700원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가 남는 게 당연한 거고 했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자 여기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자, 단기적으로 이거 지워 놓겠습니다. 6,400원이 이탈 안 하면 재차 상승하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근데 6,400원이 깨지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힘이 좋다는 가정하에 6,4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돌파 여기 저항대를 활용해서 분할 매도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SNC 대응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신이고요.
현대차 박살나고 뭐 박살나도 얘 자동차 관련주인데 괜찮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얘도 이제 역 헤드앤숄더 나올 수 있고 여기 이제 돌파되면 오히려 정 고점 여기 저항대 있긴 하지만 만원 이렇게 보면서 열어서 볼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자동차 섹터에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견고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요. 지금 필요한 건 좀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와서 차익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 분할 매도하면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요렇게 8,800원 구간이 이탈되는 거 아닌가 1차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이탈된다 그러면 그림이 또 바뀌어버리죠. 추세가 좀 죽어버리고 꺾여버리는 거니까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8,800원 부근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8,8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이탈 안 하는 게 화신한테 좋은 그림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맥스트입니다. 맥스트고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주고 자 이제 그 사실 보면 이 친구도 보면 이쁘게 조정받고 괜찮았었던 금액을 보면 여기 때가 되게 중요했죠. 여기 좀 여기 이제 상한가였나 옛날 상한가가 나온 다음날 고가로 시켜줬던 금액대 그래서 여기 중심봉으로 상승 파동에 대한 중심선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대가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여기가 저항이 돼버렸죠. 단기 저항이 되고 밀렸다.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돼버린 거니까 당장도 여기는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저항이 됐으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얘는 이제 요 금액을 보고 싶거든요. 16,500원 정도, 16,600원 정도 여기 금액. 단기적으로는요 16,500원 정도 여기 금액대를 바닥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고 좀 여기가 단기적 보면 이 캔들만 보면 그렇죠. 이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상한가 자리 나왔던 자리의 중심봉 정도 되거든요. 중심 자리 정도가 16,500원 정도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괜찮다라고 해서 접근해 보면서 메타버스의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같은 데는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한 번에 다 자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맥스트도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방향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상방이냐 하방이냐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 이제 다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방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해준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가 5일선을 좀 꼼꼼히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면 밑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이 또 그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13,000원, 11,450, 11,500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13,000원에서 요 날이죠.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13,000원 이렇게 체크해 놓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 여기까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요. 13,000원 그러니까 사신 분에 한해서 차익 실현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최종 목표치를 16,500원까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500원까지가 돌파되는가를 보유하신 분은 가져가시면서 저항이 급등을 할 때 항상 상승은 짧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아직도 보시면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고 이렇게 조정 구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조정이 와야 돼요. 조정이 와서 다시 한번 상승 후에 13,000 이렇게 오는 게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이 분할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종목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이 아직은 바닥이다 저감에서 들어가고 공격 끝났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 급할 거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의 변동에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되고 매수가 좀 어중간한 금액에 들어가거나 물리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흐름 또 한번 잘 지켜보고 내일 또 보시는 걸로 하시죠.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